안녕하세요. 예비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학습 튜터입니다. 오늘은 건축 환경 과목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단골 문제, 열쾌적을 정복해 볼 거예요. 용어부터 계산 지표까지 낯설고 복잡해 보여서 그동안 많이 당황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초보자분들도 마치 재미있는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듯 쉽게 풀어드릴게요. 어려운 수식보다는 우리 몸이 추위와 더위를 느끼는 자연스러운 원리로 접근할 겁니다. 오늘 준비한 20장의 핵심 슬라이드면 열쾌적 파트는 완벽하게 여러분의 점수가 됩니다. 자, 그럼 시험 합격의 치트키를 찾으러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건물을 짓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전기를 끄고 에너지를 아끼는 것만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이 느끼는 쾌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도대체 어느 조건에서 가장 기분 좋은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렇게나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최적의 범위를 조준하는 에너지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들이 열쾌적 지표를 꼼꼼하게 배우는 진짜 이유랍니다. 중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인간의 쾌적함을 극대화하는 조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사람의 몸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하나의 작은 난방기기라고 상상해 볼까요? 우리 몸은 밥을 먹고 숨을 쉬는 대사작용을 통해 몸속에서 끊임없이 열을 만들어냅니다. 혈관을 타고 피부로 전달된 열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며 36.5도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죠. 그런데 성인 한 명이 1시간 동안 뿜어내는 열량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무려 약 100와트, 즉 거실에 켜두는 백열전구 10개와 맞먹는 열량이랍니다. 수십 명이 모인 밀폐된 회의실은 전구 수십 개를 켜둔 것처럼 금세 후끈후끈해지는 원리입니다. 이 100와트라는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의 건물 에너지 부하 계산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우리 몸이 뿜어내는 이 열량을 공학적인 전문 용어로 대사율이라 부르고 단위는 매트를 써요. 중요한 점은 1매트의 기준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편안하게 휴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온한 상태일 때 사람의 피부 1제곱미터당 약 50kcal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보통 어른의 몸 전체 표면적을 1.8제곱미터 정도로 치니까 이걸 곱하면 약 90kcal가 됩니다. 이 90kcal를 다시 전기 단위로 쓱 환산하면 방금 배운 약 100와트의 최종 발열량이 나오는 거죠. 용어가 낯설 뿐이지 결국 1매트는 가만히 쉴 때 나오는 백열전구 1개의 열량입니다. 참 쉽죠? 이 대사율 개념이 앞으로 공조설비 용량을 계산하는 가장 튼튼한 뼈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가만히 의자에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몸속 발전기가 맹렬하게 돌아가면서 체내 발열량도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조용히 사물을 볼 때가 1.0매트라면 테니스를 칠 때는 무려 4.6매트까지 치솟아요. 가만히 쉴 때보다 몸에서 최대 4배 이상의 엄청난 열이 뿜어져 나오는 셈이죠. 그래서 헬스장처럼 사람들이 땀 흘리는 공간은 에어컨을 사무실보다 훨씬 세게 틀어야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공간의 용도와 제실자의 발열량을 반영해야 해요. 그래야 전기를 낭비하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완벽한 쾌적함을 선물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몸에서 만들어진 열이 바깥으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4대 경로를 살펴볼게요. 열이 나가는 길은 크게 복사, 대류, 증발, 전도 이렇게 4가지의 배기구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전도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직접 피부가 닿았을 때 열을 뺏기는 현상인데요. 특별히 바닥에 딱 달라붙어 눕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는 그 비중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중요, 공학적 계산을 할 때는 이 전도를 비중이 적어 거의 무시해버립니다. 대신 전체 인체 열 손실을 지배하는 나머지 3대장인 복사, 대류, 증발이 핵심 타겟이 된답니다.
이 세 가지 녀석들이 우리의 체온을 어떻게 훔쳐가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뜯어볼게요. 우리 몸의 열을 가장 많이 훔쳐가는 1위 도둑은 바로 중요한 복사입니다. 놀랍게도 전체 인체 열 손실의 무려 45%라는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복사는 바람처럼 매질을 통하지 않고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직접 훅 빨려나가는 현상이에요. 겨울철에 차가운 유리창 근처에 서 있으면 뼈가 시리게 추운 이유가 체온을 창문으로 직통 흡수당하기 때문이죠. 에어컨 공기가 아무리 따뜻해도 주변 벽이 차가우면 사람은 절대 쾌적할 수 없답니다. 건축에서 창문 단열과 벽체 성능을 목숨 걸고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1위 도둑, 복사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예요. 복사가 45%로 가장 비중이 크다는 사실,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니 꼭 머릿속에 도장 찍어두세요. 열 손실 2위 도둑은 바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류, 컨벡션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기류, 즉 바람이 우리 피부의 열을 억지로 쓸어가는 현상입니다. 여름에 선풍기 바람을 쐬면 피부 표면에 머물던 뜨거운 공기를 유체역학적으로 날려보내서 시원해지죠. 이처럼 기류의 속도가 빠를수록 열을 엄청나게 탈취해가기 때문에 바람 컨트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에어컨이나 환풍기를 설계할 때는 이 기류 속도, 풍속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바람이 너무 세면 춥고 불쾌하며 아예 없으면 열이 안 빠져 답답하니까요. 대류는 30%. 딱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3위 도둑은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증발, 이베포레이션 현상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과 호흡 속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우리 몸의 기화열을 무참히 뺏어갑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알코올 솜을 문지르면 피부가 확 시원해지는 것과 똑같은 강제 탈취 원리랍니다. 특히 이 증발은 주변 공기의 상대 습도가 낮아 바짝 말라있는 건조한 대기일수록 훨씬 더 가속화돼요. 그래서 겨울철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증발 열 손실이 급증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며 춥게 느끼게 되죠. 반대로 가습기를 틀어서 적절한 습도를 맞춰주면 증발을 막아 훨씬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가장 완벽한 쾌적함을 느낄까요? 열쾌적을 결정하는 6가지 환경 변수는 크게 물리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온도계 등 계측기로 정확하게 숫자로 잴 수 있는 중요 물리적 변수 4가지, 기온, 습도, 기류, 복사 온도가 있고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하는 주관적 변수 2가지, 옷 두께인 착의량, 체내 대사율인 활동량이 있습니다. 기계가 기온과 습도를 완벽하게 통제해도 옷을 얇게 입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추울 수밖에 없죠. 이처럼 물리적 환경이 완벽해도 개인의 주관적 변수 때문에 쾌적감에 극심한 편차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 6가지 변수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묻는 짝짓기 문제가 출제되니 확실하게 구별해서 외워두세요. 이제 기계로 재는 물리적 변수 4가지를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인 기온, 건구 온도입니다. 일반 온도계로 재는 순수한 공기의 온도인데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데 가장 직관적이고 묵직한 영향을 미치죠. 보통 16도에서 28도 사이를 허용 범위로 보지만 계절마다 우리 몸이 더위와 추위에 적응하는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 겨울철은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여름철은 26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를 가장 이상적인 최적의 타겟으로 잡습니다. 한겨울에 무조건 여름처럼 26도로 빵빵하게 맞추면 오히려 열이 안 빠져서 너무 덥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계절의 변화에 사람 몸이 순응하는 온도를 타겟으로 잡는 것, 이것이 에너지 다이어트의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물리 변수는 공기가 수증기를 머금어 촉촉한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습도입니다. 인간의 피부가 가장 쾌적하게 숨쉬고 땀을 증발시키기 좋은 절대 최적의 습도는 딱 50%예요. 하지만 문을 열면 들어오는 바깥 외기 조건을 무시할 수 없으니 실무에서는 계절별로 유연하게 조율합니다.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겨울철은 40, 50% 정도로 방어하고 수증기가 가득한 여름철에는 50, 60% 정도를 권장하죠.
습도가 이 범위를 넘어 너무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않아 끈적거리고 너무 낮으면 호흡기 질환이 유발됩니다. 항상 이 50%라는 마법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여름과 겨울을 줄타기하며 관리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물리 변수는 실내 바람의 속도를 나타내는 기류, 풍속입니다. 완전히 밀폐된 방보다는 0.2에서 0.3m/s 정도의 살랑이는 부드러운 미세 흐름이 있을 때 피부는 상쾌함을 느껴요. 하지만 공조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최대 허용치인 0.5m/s를 초과하면 상황은 재앙으로 바뀝니다. 살갗이 뻣뻣해지고 서늘해지는 무서운 콜드 드래프트, 냉기가 발생하여 불쾌감이 급증하기 때문이죠. 특히 주변 온도가 낮거나 습도가 낮아 증발이 가속될 때 틈새 급풍이 들어오면 이 냉기 불쾌감은 극에 달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면 냉방병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니 기류 속도 제어는 설계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변수는 시험에 무조건 등장하는 열쾌적 평가의 끝판왕, 평균 복사 온도, MRT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로 마시는 공기의 온도가 아니라 방을 둘러싼 벽, 천장, 바닥이 뿜어내는 표면 온도를 말해요.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실내 표면의 온도를 면적에 비례해서 가중평균을 낸 아주 정밀하고 중요한 지표랍니다. 아무리 히터 공기가 따뜻해도 유리창과 벽이 꽁꽁 얼어 있다면 전자기파 복사열을 뺏겨서 오싹하게 춥게 느껴지죠. 그래서 벽면의 튼튼한 단열을 통해 이 MRT 수치를 방어하는 것이 패시브 건축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입니다. 단순한 기온보다 인간의 피부 체감에 훨씬 더 무겁고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무서운 변수랍니다. 이 평균 복사 온도, MRT와 공기 기온 사이에는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온열 상관관계가 있어요. 천장 에어컨처럼 공기만 뜨겁게 데우는 온풍기 대류 난방은 호흡기가 바짝 마르고 하체는 추워서 불쾌감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의 중요, 온돌 복사 난방은 공기는 맑고 상쾌한데 전신을 따뜻한 복사열이 감싸주어 최고죠. 연구 결과 인간이 가장 극상의 쾌적함을 느낄 때는 평균 복사 온도가 기온보다 약 2도 정도 더 높을 때라고 해요. 코로 숨쉬는 기온은 낮추고 몸을 덮어주는 복사 온도는 높여주는 온돌이야말로 인체공학 최고의 과학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난방 설정 온도를 살짝 낮춰도 쾌적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이제 기계가 아닌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 변수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입고 있는 옷, 차기량, 클로예요. 신사복 정장을 위아래로 꽉 채워 입어서 단열 성능이 높은 든든한 상태를 기준점인 1.0 클로로 잡습니다. 반면 더워서 재킷을 벗고 가벼운 셔츠 차림으로 있으면 체열 방출이 증가해 0.6 클로로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되죠. 옷은 내 몸에 열이 도망가는 걸 막아주는 훌륭한 가변형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엔 반팔을 입어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이고 겨울엔 내복을 입어 보일러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실내 공조를 세팅하는 온도 기준점 자체가 완전히 널뛰게 되는 셈입니다. 주관적 변수 두 번째는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체내 대사율, 즉 인체의 활동량, 매트입니다. 가만히 앉아 컴퓨터를 하는 A존의 사무 공간은 1.0 매트로 자체 발열량이 낮아 표준 온도 유지만으로 쾌적해요. 하지만 러닝머신을 뛰는 B존의 피트니스 센터는 사람의 몸이 난로가 되어서 막대한 열을 뿜어냅니다. 당연히 이 끓어오르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기온을 선제적으로 대폭 낮춰야만 사람들의 쾌적함을 보장할 수 있겠죠? 공간의 용도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공조 세팅 온도 가변성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온도를 세팅하면 활동량이 높은 곳에서는 불만이 폭주하게 될 거예요. 주관적 변수 두 번째는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체내 대사율, 즉 인체의 활동량 매트입니다. 가만히 앉아 컴퓨터를 하는 A존의 사무 공간은 1.0 매트로 자체 발열량이 낮아 표준 온도 유지만으로 쾌적해요.
하지만 러닝머신을 뛰는 비존의 피트니스 센터는 사람의 몸이 난로가 되어서 막대한 열을 뿜어냅니다. 당연히 이 끓어오르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기온을 선제적으로 대폭 낮춰야만 사람들의 쾌적함을 보장할 수 있겠죠? 공간의 용도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공조 세팅 온도 가변성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온도를 세팅하면 활동량이 높은 곳에서는 불만이 폭주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을 탈락시키려는 출제위원회 역대급 기출 함정 지문을 하나 시원하게 깨부수고 가겠습니다. 문제에 열 쾌적 평가의 직접적인 독립 변수가 아닌 것은 하고 중요한 벽체의 단열 정도가 자주 끼어 나옵니다. 단열이 잘 되면 실내 기온과 MRT를 올려주니 쾌적함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열 성능이라는 무생물 건자재 수치 자체를 인체가 직접 마주하는 6대 쾌적 변수군에 끼워주지는 않아요. 이건 건물이 가진 물리적 스펙일 뿐 내 피부가 당장 느끼는 온도나 습도 같은 체감 인자가 아니거든요. 시험 보기에서 이 녀석이 등장하면 넌 쾌적 변수가 아니야 하고 1순위로 가차없이 소거해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4대 물리적 변수는 너무 복잡해서 실무에서 기온 25도, 습도 50% 일일이 나열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천재학자 야글루가 기발한 발상으로 이 복잡한 변수들을 하나의 단일 온도 수치로 압축해냅니다. 습도가 100%, 포화로 꽉 차 있고 기류가 0%인 무풍 상태의 기준실, A실에서 느끼는 온도를 기준점으로 잡았죠. 이 체감 온도와 똑같은 쾌적감을 주는 현실의 기온, 습도, 기류 조합을 찾아내어 매핑한 것이 유효 온도, ET입니다. 하지만 야글루의 위대한 첫 작품에는 열 손실의 45%를 지배하는 중요, 복사열이 빠져 있다는 치명적 한계가 있었어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진정한 종합지표로 진화해 나가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게 다뤄볼게요.